우한 폐렴이라는 역병 창궐 이후 급락했던 코스피가 병의 확산과 상관없이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죠. 제가 직전 영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상관없이 좋은 종목이 좋은 가격에 들어오면 분할 매수해야 된다고 올렸더니 댓글에 세상 멸망한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아직까지 역병으로 세상이 멸망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인간의 인지와 사고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취약성을 사전에 미리 인식하고 기계적 대응과 전략을 마련해 놓은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대응해서 또 한 번 수익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는 다른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상 댓글이나 가입자 게시물 댓글에서 영업 레버리지가 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있어서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에 친한 분이랑 투자 이야기를 아주 잠깐 하다가 그분의 걱정을 듣고 오늘 주제로 급선회했습니다. 그분이 정확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그분한테 이번 우한 폐렴 사태 때 쫄아서 도망가지 않으셨으니까 대성하실 기질이 있다라고 하니까 바로 저한테 지금 개 쫄았다.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다. 세계 경제 붕괴 아니냐? 지금 장이 반등했어도 너무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미가 돈을 버는데 참 많은 그 심리적인 난관이 있음이 단적으로 나타난 대화였어요. 이런 근원적 공포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역병뿐만 아니고 테러, 오염, 전쟁 같은 많은 사건이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를 자극합니다. 공포에 질려서 두려움에 떨 때는 비판적 사고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머릿속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가 투자 세계를 가리켜서 복잡계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창 복잡계를 주제로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투자 성과라는 게 꼭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재무제표를 읽고 해석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현상과 결과 사이에는 수많은 이벤트와 시간이 겹겹이 섞이고 서로 영향을 줘서 같은 현상을 접하더라도 사람별로 성과가 천차만별 벌어지게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복잡계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사고 과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서 1차원적이고 본능적인 공포 같은 게 투자 프로세스를 방해할 확률을 사전에 차단하고 장기적 투자 성과를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근본에는 인문적, 역사적, 심리적 이런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인문적 소양을 강조하시는 데는 이런 근원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역병 또한 마찬가지예요. 역사적, 심리적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사실 극단으로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의 근원적 공포심을 구성하는 역병의 역사적인 사례를 좀 살펴보고요. 거기서 몇 가지 재미있는 사건들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건들이 우리 투자에 있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아주 짧게 상식선에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런 근원적 공포심에 대한 우리 사고방식과 대응법도 투자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투자자니까 투자적 관점으로 해석을 좀 해봐야겠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팩트풀니스라는 책에서는 인간의 뇌에 깊게 각인된 공포 본능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신체 손상, 감금, 보이지 않는 오염, 이게 바로 그 세 가지인데요. 이번 우한 폐렴은 이런 공포 본능을 아주 잘 자극하는 이슈였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전염병에 의해 인류가 큰 시련을 겪었던 흑사병에 대해 자세히는 몰라도 막연한 두려움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튜브나 언론을 통해 우한이 폐쇄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시체 담는 주머니가 막 들려 나오고 봉쇄령이 내려지는 아비규환의 세상을 실시간으로 혹은 매우 과장된 화면을 통해서 접했어요. 그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역병, 전염병이 정말 그 유튜브나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특별한 이벤트인지, 과거 흑사병 시절은 어땠는지, 과거 역사는 어땠는지, 우리가 중세 흑사병 정도의 괴멸적 타격을 정말 걱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투자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등을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그림 한 장을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 그림 자세히는 몰라도 굉장히 친숙한 그림이죠.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세계말적인 이미지로 각인된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뒤로 넘길게요. 제가 이 그림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인류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역병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모두가 알다시피 중세 흑사병이에요. 유럽에서 1347년쯤 처음 발병한 것으로 추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병으로 1340년대 유럽에서 2500만 명이 죽었어요.
유럽 인구의 30%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병의 유럽 전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비주얼 경제사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은 1347년에 몽골의 군대가 흑해 무역항이자 제노바의 무역기지 카파, 지금의 우크라이나 페오도시아를 포위 공격하면서 창궐하기 시작했다는 가설이에요. 이때 포위 공격을 하던 몽골군 진영에서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아서 몽골군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퇴각을 하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그냥 퇴각을 하는 게 아니고 퇴각하면서 전염병에 걸려 죽은 군인의 시체를 투석기에 걸어서 카파 성벽 안으로 날려보내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 카파라는 곳은 이탈리아 무역 강국인 제노바에 교역소가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상인을 비롯한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덕분에 아주 빠르게 흑사병이 유럽에 퍼졌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의 30%가 순식간에 죽어버리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흑사병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도 없었고 굉장히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잘못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럽 최고 권위 의학기관이었던 파리 의과대학에서는 흑사병이 행성의 교차 시에 발생한 오염된 증기가 바람을 타고 퍼진 것이라는 정말 황당한 진단을 내놓기도 했고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특이한 사람들이 흑사병을 일으킨다고 해서 유대인,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을 학살하기도 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당시 유대인 학살을 기록한 그림이에요. 흑사병 원인이 밝혀진 것은 19세기나 돼야 가능했던 일이라서 그 전에는 계속 이 오염된 증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흑사병이 대유행했던 1340년대 이후 100번을 넘게 발병을 했고 항상 거의 똑같이 무방비 상태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린 그 까마귀 가면을 쓴 사람의 판화는 사실 의사예요. 17세기 유럽의 의사를 판화로 만든 것인데요. 당시에도 오염된 증기가 흑사병을 일으켰다고 믿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코 부분에 향료나 식초를 묻힌 천을 가득 채워넣은 가면을 썼고요. 오염된 증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긴 로브와 장갑, 부츠를 신고 밀랍으로 봉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막기 위해 긴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물건을 주고받았고요. 이 사람들이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로 비춰진 이유는 추측컨대 당시 의술이란 게 보잘것없어서 이런 의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환자들을 접했을 때 낫기 위해서는 그 피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방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사들이 가뜩이나 위중한 환자들의 몸에 칼로 상처를 낸 후에 피를 흘리게 했다는 말입니다. 뭐 보나마나 죄다 죽어나갔겠죠. 암튼 이런 그 믿을 수 없이 후진적인이라는 말조차 과대포장일 정도로 그 미신적인 방법으로 진단과 대처를 했기 때문에 결과 또한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매번 발병 시마다 인구가 괴멸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흑사병이 뭔지 대체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이 뭐냐? 우리는 투자자니까 적용을 해봐야겠죠. 흑사병에서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관점에서 내려다보면 한 가지 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어요. 먼저 흑사병으로 사람이 죽은 것 말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봐야 됩니다. 흑사병이 처음 창궐했던 시기는 중세 봉건사회였습니다. 사회구조 최하단에는 농노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근데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0%가 죽어버려요. 흑사병은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귀족들도 많이 죽었지만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노의 인구 또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다스려야 하는 농지는 그대로 있는데 농노의 숫자가 격감해버리니까 하층민에 불과했던 농노의 몸값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게 그 촉매가 돼서 중세 봉건사회를 흔들어 버리거든요. 흑사병으로 신분제 자체가 흔들리면서 최하층민이었던 농노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사람이 성과를 전부 차지하게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당시 흑사병은 의료기술과 위생 인프라가 전무하던 시절 유행한 것이라 사람이 많이 죽어나갔고 살아남은 것 자체가 랜덤인 시기였고요. 이를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의 투자에 대입해 본다면 그 문제가 죽고 사는 생명적인 것에서 투자의 성패로 옮겨왔다 뿐이지 똑같은 스킴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남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람이 결국 절대적인 성과를 가져가는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당시 의사들과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과 행위로 멀쩡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병자들을 죽게 한 것은 투자로 본다면 그냥 무서움에 떨면서 우한폐렴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만들고 세계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냥 앞뒤 안 보고 포트를 밀어버리고 좋은 종목도 손절치고 도망가는 것과 제 생각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판단 그리고 올바른 대응에 따라서 살아남은 사람이 많은 것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살아남은 것은 결과론 아니냐, 지금도 역병이 대유행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세계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
너가 역병을 가리켜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 알 수 없는 바이러스 등으로 매년 죽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그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시사점으로 연결됩니다. 과연 역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전염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존재인가? 그래서 이런 이슈가 터져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공포에 떨어야만 하는가? 과거 역병 이슈가 극복된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이런 전염병은 인류가 모여 살고 교류를 하기 시작한 이후 무조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고, 그럴 때마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기 바쁘다면 큰 성과를 이루기 어렵겠죠. 그래서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소개드린 이 팩트풀니스라는 책이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은 사실적이고 데이터에 근거한 사고를 하자는 것이에요. 의술이 미개했던 시기까지 멀리 가지도 않고 지난 그냥 100년간의 데이터만 봤을 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유행병을 포함해서 지진, 폭풍, 가뭄, 산불,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모두 포함한 사유로 인해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변했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일본 대지진이 몇 차례나 일어났었고, 네팔, IT 등에서도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치자면 사스, 메르스,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 창궐했지만 100년 전에 비해 사망자 수는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흑사병과 같은 역병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거의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확대 재생산된 언론과 시청각 매체에 의해 공포가 굉장히 과장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매체는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사례만을 내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오늘자 네이버 기사들이에요. 기사만 보면 공포를 느끼기 쉽습니다. 팩트는 이런 역병이 주는 임팩트는 해가 갈수록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역병, 호환, 마마 같은 이벤트,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이벤트로 세계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것은 거의 제 생각에는 망상에 가깝다고 느낍니다. 결국 첫 번째 시사점과 두 번째 시사점을 함께 생각하면 역병으로 인한 시장의 이벤트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투자자라면 정말 쉽게 얻기 어려운 그 투자 기회라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전체적인 경기 후퇴나 금융시장의 붕괴에 따른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견디지 않고도 짧은 기간에 그 흑사병처럼 많은 종목을 가리는 것 없이 빼버리기 때문에 제가 가입자 게시글에 올렸던 표현처럼 좋은 주식을 매입할 기회의 창이 열린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그냥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기억에 각인하거나 따로 기록을 해서 다음번 기회가 없을 때 후회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큰 관점에서 내려다보면 우리는 지금 인류가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전쟁, 테러, 오염, 기후, 자연재해, 질병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파장과 강도가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감소했고 지금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알고 있다면 언론과 유튜브 같은 시각미디어의 자극적인 정보를 보더라도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 때는 비판적 사고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머릿속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합리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급락했다면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책은 굉장히 쉽고 그 중에서도 팩트풀니스라는 책은 생각의 근거에 대한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식 투자에도 단언컨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앞으로 있을 질병 이벤트마다 오늘 영상이 기억에 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때마다 정말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